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스마트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마트 리포트 짚어볼 종목은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체크 부분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SK증권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 프리뷰가 좀 나왔고요. 그 부분 짚어보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미 실적이 나왔죠. 그 실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밸류에이션 어떤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양대 이제 기업이 바이오 업종의 이제 대표 시총 1, 2위를 이제 다투는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구독자님 댓글 중에서 그 하나금융 선민정 연구원, 예, 그 바이오 섹터 담당하시는 하나금융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신사임당 채널인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뭐 셀트론과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한번 제가 피드백 할 만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셀트리온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먼저 볼게요. 27일 어제 난 리포팅인데요. 목표 주가는 37만원 유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3분기 실적 전망이 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2020년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적응증 확대되는 램시마 SC와 트룩시마 매출 증가, 테바양 물량으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비용 부담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7만원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요액에서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각 증권사의 예측치는 거의 비등해요. 매출액이 여기서는 지금 4,652억, 영업이익은 1,921억으로 영업이익률 OPM은 41.3%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4,600억에서 한 4,900억 사이가 매출의 컨센인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1,700억에서 1,900억이 컨센이에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주가 변동도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연말 연초의 주가 변동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그거 진행 사항과 이제 긴급 사용 승인하는 부분, 할 부분, 그, 그 모멘텀이 작용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말 연초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의 어떤 추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거 가지고 실적 내고 있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예. 그래서 향후 이제 램시마 SC가 그 올해 4분기부터 예, 유럽에서 이제 매출을 어떻게 낼 부분들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매출을 어떻게 낼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제대로 숫자로 찍히는지 여부가 중장기 투자자에겐 중요할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실적보다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그리고, 합병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주가에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일 테지만, 올해가 워낙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매출액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 뭐 3분기 예상 지금 매출액도 전년 동기 비해서 60% 증가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측되죠. 비슷하게 나올 건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낼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문과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최근에 좀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아까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선민정 그 연구원
그분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고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인데 어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셀트론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때 한 분기, 두 분기 앞만 바라보면서 얘기를 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리포팅 쓰는 것도 대부분 한 분기, 두 분기 앞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 그리고 이제 방향성,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예. 여의도에서 있는 관점에서 보세요. 음. 장기적으로 셀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포팅을 쓰고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는 제가 볼 때는요, 한화투자증권의 신재훈 연구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장기로 보시는,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팅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참고를 크게 안 하실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코로나 항체 치료제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결국은 또 실적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하나금융투자 이제 서민정 연구원의 그 이제 영상을 이제 보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는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현재 숫자 찍히는 것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기대 가치라든지, 예, 그런 주식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되고 기대 가치를 향해 있어야지 주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같이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러운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조심스러운지는 알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어 저는 그래요. 예, 애널리스트들도 뭐 그딴에 이제 성향이 이제 있고 그런 부분이고, 어떤 종목이든 편향된 어떤 의견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삼성바이오하고 이제 셀트론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사업 구조를 비교를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항체 치료를 하는 부분들, 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CMO의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한 2, 30%, 20%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잖아요. 예, 자회사든 뭐 셀트로는 그대로 이제 본 사업 자체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 음 뭐랄까요, 굉장히 좀 부족해 보였어요. 예, 뭐 그 채널이 사실은 아주 주식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셀트론에 대한 시각, 삼성 바이오에 대한 시각 얻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주식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얘기하면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SK증권 리포팅 이어가면요. 일단 뭐 태바양 물량이 이제 4분기, 3, 4분기 인식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500억대 정도 인식이 될 거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 뭐 점유율 매출 확대가 될 것 같고, 미국 트루시마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뭐 예상된다, 요 정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비용 부담은 크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떤 리포팅에서는 임상 비용 부담을 좀 얘기한 측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통상적인 연간 임상 비용 매출의 30% 수준을 넘어가지 않을 예정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상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결과가 좋다면 긴급 승인 사용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초 출시가 가능하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액 여기서는 제시하는 게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7천억, 그리고 순이익은 5,390억. 이렇게 영업이익률은 상반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39.6% 정도를 좀 매겨놨고요. PER 단으로는 59배 정도, 한 6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 수준, 뭐 내년도 40배, 내후년도 30배 수준.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지금 매출액 성장률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어떤 밸류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 바이오하고 비교할 때는 뭐 삼성 바이오가 좀 이해 안 되는 밸류죠. 예, 그거는 사실 삼성 바이오를 놓고 이제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논하는 건 좀 별 의미 없는 거라 생각해요. 예, 성장하는 산업에 전 세계 생산량 기준으로 1위로 올라설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성장 기업의 주도 업종, 주도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셀트론을 PER 단으로 얘기를 했으면 삼성바이오도 PER 단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를 쏙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의아스럽고요. 예. 보다도 이제 객관적으로 조심스러운 거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심스럽다 하면서 그 얘기를 피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올바른 어떤 그 이 말이죠. 예, 올바른 이제 발언이죠. 그래서 뭐랄까 설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다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저는 예, 주식 투자자에게 설명하는데 보다도 이제 올바른 어떤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꾸 SK증권 리포팅을 이제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으면서 예, 그 신사임당 채널에 있는 영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네요. 예. 하여튼 그런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실적 예상치는 뭐 컨센이 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예, 뭐이 정도 수준 나오겠죠. 사실은 예, 벗어날 계제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헬스케어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헬스케어도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유지를 했어요. 그대로. 하반기에도 지속 중인 미국향 수출 증가. 그래서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 런칭 확대가 되면서 4분기에 이제 기대가 된다. 매출액이 나온다면 이제 4분기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제 나오려면 내년 1분기부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왜냐면 뭐 지금 뭐 전체 그 출시 국가 확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분기에 이제 80%까지 유럽 국가의 출시 국가가 확대된다 했는데 그것도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막 매출이 바로바로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이게 뭐 그냥 뭐 뚝딱 그냥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량 건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분기 정도부터가 제대로 된 실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좀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국항 트룩시마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3분기 실적 성장세 견인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 구도 완화에 따라서 동사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다. 글로벌 경쟁 구도 완화가 됐다? 예,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한번 리포팅 보죠. 예, 이건 좀 새로운 얘기니까. 그렇죠? 2020년 3분기 실적 프리뷰. 동사의 2020년 3분기 실적은 4,213억. 예, 전년 동기 약 한 50%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87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00% 넘는 수준. OPM 영업이익률은 20.7%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우선 유럽 램시마 SC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그래서 컨센서스에서 램시마 SC 매출이 컨센보다 좀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컨센을 좀 하회할 거다 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맞죠? 예, 사실은 램시마 SC는 EU 5개 국가 중 2개 국가는 이미 런칭한 상황. 연말까지 나머지 3개 국가가 추가될 예정으로 현재 약가를 협상 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향 트룩시마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3분기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이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은 좀 정체죠. 그래서 저 부분도 조금은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실적이 컨센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이익단으로도 이제 환율 부분 때문에 워낙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수치를 하잖아요. 결국은 외화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부 다 거의 다 100% 수출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컨센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램시마 SC는 4분기가 더 기대된다. 지난 7월 유럽에서 추가로 IBD 적응증 승인을 받은 램시마 SC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의 약가 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지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예. 프랑스가 몇만 명이었더라? 5만 명 늘어났었나? 영국 뭐 스페인 이런 데도 막 2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뭐 이 업무가 되겠어요, 지금 업무가? 예? 그쪽의 식약처들이 지금 뭐 이런 거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이렇게 좀 매출 지연된다든지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들 뭐 약가 협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채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4분기 중으로는 EU5 나머지 국가에 대한 런칭을 완료하며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약가는 최소 램시마 IV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에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일단은 뭐 이게 직판이고, 그리고 이제 약가가 굉장히 높고, 그만큼 이제 마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출액 찍히면 일단은 뭐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관건인 거고 결국은 그게 이제 상반기에 16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속도감이 붙으면서 나온다는 것만 확인되면 주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에 대한 투자 겸 매수와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한다. 3분기 램시마 SC의 매출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지만 그렇죠? 미국 트루시마의 점유율 확대, 일본과 중남미 허주마의 성장세가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유럽 램시마 IV의 경우 낮아진 약가로 인해 이번 분기에 변동 대가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화이자 마일란 등 경쟁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 구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에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마일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도즈 이런 데는 사실상 뭐 거의 경쟁 대상 아닌 것 같고요. 야, 화이자도 조금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네요. 암젠은 굉장히 매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암젠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좀 압축되는 것 같아요. 화이자가 그렇게 막 매달리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지금 바쁘죠. 그래서 결국은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 예상 1조 7천억, 영업이익 3천억, 순이익 2,600억 정도 이렇게 좀 매겨지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3조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분명히 이제 램시마 SC에 대한 매출이겠죠? 예. 그래서 PR 단으로 보면 올해 47배, 높은 게 아니죠? 내년 36배, 그 다음에 이게 왜 37배로 올라가지? 아, 순이익이 내려가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하네요. 영업이익은 올라갔잖아요. 순이익은 왜 내려가지? 하여튼 궁금한데 이거. 하여튼 뭐 예, 이렇네요. 한 30배 정도 내려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테이블 전망들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뭐 체크했고, 이번 3분기 실적 나오면 또 이제 자세하게 또 그룹주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 관련된 리포팅 한번 볼게요. 3분기 실적 나온 거에 대한 이제 리뷰인데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난 레이트라 썼어요. 사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아니 그 목표 주가를 매기는 것 자체가 그 처음부터 상장 때부터 특이했는데, 지금도 PR 단으로 200배 이상 나온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제시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가 아주 이거는 사실 뭐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3분기 이제 2020년 3분기 리뷰 기대만큼의 실적이다. 기대한 정도 나온 거다. 이게 매출액은 컨센 대비 상회,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기대한 만큼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3분기 2,700억 매출, 영업이익 566억, 영업이익률은 20% 정도. 예. 영업이익단으로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셀트론이 지금 1,900억, 적어야 1,700억 예상하잖아요. 3, 4배잖아요. 3, 4배. 그쵸?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이 시장이라는 게 어느 것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지만, 예.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뭐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적만 따지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컨센 그거 짚어드렸으니까 예상 매출하고 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셨죠? 이거는 셀트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출액은 2분기 가동률 감소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전분기 대비 부진. 3분기 공장별 가동률은 1공장 70%, 2공장 100%, 3공장 20% 중반 수준.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전분기 대비 부진. 다만 인건비 증가 및 4공장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지급 수수료 그리고 판관비 증가에도 20%대 영업이익률 유지다. 위탁 생산이에요. 예, 위탁 생산이요. 위탁 생산. 대신 만들어주는 거. 이익률이 높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20%, 뭐 이게 40%, 50%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높은 밸류를 받을 이유는 사실 크게 없어요. 예. 위탁 생산하고 이게 아무리 뭐 전 세계 생산량 1위로 추후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 비즈니스 자체는 종속돼 있는 거잖아요. 종속돼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높은 밸류 매겨주는 그런 사업군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이익은 진유법 이익 반영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집행위원회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반영됐다. 기존 수주의 증가 및 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주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야,
아니 근데 뼈를 때리는 얘기잖아요. 의향서를 막 아니 그게 뭐 계약이 완전히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를 예? CM으로 한대요. 근데 치료제가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4천억 수주받았다 해가지고 공시를 내가지고 희한하잖아요. 그 임상 실패한 만큼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주. 그리고 기존 수주에서 조금 플러스된 추가 계약을 했는데 기존 거랑 덧붙여가지고 새로 낸 거 같이 냈어 막. 저도 뭐 이게 뭐지 처음 보니까 예전에 기존 계약에서 뭐 조금 늘어난 거 그거 뭐 추가한 발표인데 신규 수주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속적으로 이제 올해 나오면서 주가를 막 띄우는 어떤 용도로 좀 됐거든요. 아니, 띄운다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명분으로 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25.6만 리터 사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넘버원이다 CMO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명분으로 주식이 올해 이제 상승을 크게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그냥 이유는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이든. 예, 내려가면 아 그래서 내려갔지 하면서 어떤 이유든 이제 되기 시작해요. 셀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막 끝없이 막 올라가니까 이런 거 이제 빗대가지고 야 대한민국 이제 삼성그룹 밀어붙인다 바이오 사업. 셀트론 떨어지니까 이제 아, 너무 막 밸류도 높고 램시마 SC가 제대로 될까?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레드오션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그거 뭐 치료제 그게 뭐 성공할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또 이유가 또 생기고 올라가면 또 만들어서든 예, 그냥 이유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하여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렇고 이 리포팅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꼬집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3분기에 신규 수주 현황을 보면 CDO 쪽, 이 굉장히 작은 물량들이었거든요. CRO, CDO, 물량 증가 계약 4건, 신규 수주는 없었고, CMO 쪽으로 예, 뼈를 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밸류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내용을 잘 짚진 않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알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그런 걸 잘 못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하면 되죠. 네. 저는 뭐 어디 소속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저는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셀트론 뭐 단점 있으면 그런 거 제가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더 비싼가? 뭐 답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셀트론 그룹주를 매수하기에 아주 예, 뭐 헐값도 뭐 이런 헐값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예. 또 뭐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또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굉장한 기회의 주가 현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